말없는 쇠붙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지 어느덧 반백년. 무거운 세월을 견뎌낸 거장의 단단한 침묵이 뜨겁게 흐릅니다. 82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예리한 손길 끝에 투박한 정직함이 묻어있죠. 가장 날카로운 톱날에 가장 따뜻한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달려온 곳은 광주광역시인데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귀한 인연을 만나러 가는 길, 벌써부터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나무. 가지치기. 나무 그 전지할 것을 좀. 여기 좋죠. 요것이. 그거 좀 구입하러 왔습니다. 예, 요건 최고 좋습니다. 예. 그 무심한 추천 속엔 64년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까다로운 손님도 이내 감탄으로 화답하죠. 양동서 역사가 아주 한 60년 된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선생님 거래한 지는 한 40년 됩니다. 예, 굉장히 평이 좋아요. 예,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예. 양동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충재 씨. 그는 이곳에서 가장 날카롭고도 정직한 전설입니다. 이 톱은요 시장에서 파는 거보다 틀립니다. 너무 제가 정성만큼 만들었으니까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고 또 또 필요하시면 또 오십시오. 예. 또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수제톱을 사기 위해 손님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온다고 하는데요. 손님분들도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러죠. 톱은 대해서 이제 수선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톱이 나쁘면 다 고쳐드립니다. 이것은 자신하고 드립니다. 가게 문을 열면 펼쳐지는 100여 가지 톱의 향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게 1층과 2층 그리고 다락 창고를 가득 채운 톱들을 전부 합하면 그 수가 무려 10,000자루는 좋게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톱은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고안해서 만든 겁니다. 길고 톱밥이 잘 빠집니다. 이 톱은 옛날에 그 산중에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루도 깔고 관도 만드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의 손을 생각한 깔끔한 손맛과 단단한 내구성. 오랜 세월 쇠를 달래온 장인의 고집스러운 기술력이 웬만해선 꺾이지 않는 무적의 톱날을 완성했습니다. 양동의 이 작은 공방이 수제톱의 성지가 된 이유이기도 하죠.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이렇게 60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는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죠. 저희 인생을 여기서 다 바쳤는데. 가난은 매서웠지만 소녀는 쉼없이 자신을 두드렸습니다. 형제들을 보살피며 밤낮으로 배움을 쫓던 시절, 그 고단했던 청춘이 지금의 단단한 장인을 만들었죠. 우리 고향에 가면 저를 친척들이 너는 피석 시어도 몇 개 세웠다. 어머니, 아버지 집 사드리고 동생의 형제간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다 보내줬으니까 내가. 잠시도 쉴 틈 없던 그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려 그는 남들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 대구에서 형님 놀러 오셔가지고 무도 안 나가니까 톱을 만든다 그래서 톱 좀 그 기술 좀 배워주니까 안 돼. 그거는 피곤해서 안 돼야. 그러니까 좀 배웁시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내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이거 내 직업이다 생각해서 지금 평생까지 하고 있어요. 한 80평생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서슬퍼런 공정입니다. 탁탁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공방 안을 가득 채우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굴곡까지 수만 번의 손길로 곱게 펴냅니다. 이것이 맞춤을 수순 같은 거 하려면 한 칸에 한 5분 들어가야 되죠. 이 제품은 그냥 기성품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품질 보증서가 대신하지만 예전엔 포장지에 조충재 작이란 글귀를 새겨서 그 가치를 알렸다고 하네요. 많이 만드실 때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셨어요? 벌교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군납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그것을 200개 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는데 약속해서 시작해서 아침 새벽 4시부터 혼자 시작하니까 밤 10시 되면 다 끝났어요. 밤낮 없이 몰두해 허투루 넘기지 않는 성미. 비단 톱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죠. 톱 만드는 곳만큼 애정을 쏟은 게 바로 태권도. 워낙 성정이 고두시니 운동 역시 대충 하는 법이 없었는데요. 네, 태권도를 옛날에 처음 배울 때는 당수했는데 지금은 태권도 바뀌어가지고요. 한 20년 가까이 했죠, 태권도를. 체육관도 운영 직접 했고요. 사범으로. 톱 인생 64년, 그 시작점에는 태권도라는 또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18살 어린 소년 시절 톱을 배우며 태권도 수련을 병행했다고 하는데요. 전국 체육대회 2등을 거머쥐었을 정도로 운동에 쏟은 열정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당시 취득한 공인 5단이라는 자격은 장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기록이죠. 제가 여기 있고요. 제가 제자들입니다. 우리 선배님이시고 68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1968년도. 장인이 처음 도복을 입은 건 순전히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량배들이 들끓던 시절 내 몸 하나는 지킬 줄 알아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그를 이끈 거죠. 이것이 옛날에 사범증 이것이 정서인데 참 오래된 것이죠. 1970년도 그때 사단 받았던 것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이어온 지독한 성실함이 몸을 깨우는 걸까요? 아직도 그는 새벽 2, 3시만 돼도 캄캄한 어둠을 뚫고 공방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동네에 예쁜 천이 있네요. 아, 이거 아주 광주에서 제일 좋은 천이죠. 깨끗하고. 돈 버는 건 1등 못해도 문 여는 건 1등 하겠다는 결심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택시비 할증이 끝나는 새벽 시간만 꼬박 기다렸다가 가게로 달려나오곤 했다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은 전국 1등일 겁니다. 만들어서 밥 해주고 그럴 때 제일 좋죠, 뭐. 그 정성들어 시장에 가가지고 장 봐줘가지고 저희인데 이렇게 고생했다고 말이지. 저녁에 들어가면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행복이 없죠. 돈 받다고 행복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가정이 편안해야죠. 지금의 장인을 있게 한 1등 공신은 힘든 세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인데요. 1980년대 초 연이은 악재로 공장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아 방황하던 약 10년.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아내가 있었기에 장인은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도움과 가족의 희생이 일궈낸 기적인 거죠. 쉬는 날이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가게가 쉬는 날은 장사입니다. 풍파를 지나온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집입니다. 조충재 씨의 집은 손자들의 웃음 섞인 사진들로 빈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밖에서는 고집센 장인이지만 집에서는 손자 사진 하나에 마음을 뺏기는 인자한 할아버지인데요. 요즘은 손녀 사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 사진은 뭐예요? 우리 손녀. 이쁜 딸이야, 이쁜 손딸을.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가 2학년 때가 되겠다. 태권도복 이거 같이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한번 찍었습니다. 아, 손녀가 부탁했어요? 그럼요. 할아버지랑 도복 입고 찍고 싶대요? 아, 찍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자기도 운동한다고 지금 태권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상 많이 탔어요. 충재 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잘 커준 자식들이 대견하고 고마워 자꾸만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평생 뒷바라지 해준 아내에게는 평생 사랑만 주며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항상 마음에 부담 가는 것은 제가 고생을 많이 시킨 우리 마누라 아내에게 참 고맙다 하고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죠. 뭐 항상 그 남편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
서로 객지에서 하다 보니까 힘들죠. 하여튼 지금도 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 아내가 좀 빨리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조충재 씨의 소원은 오로지 아내의 건강뿐이라고 합니다. 한 개든 10개든 톱을 잡는 순간 장인의 마음엔 평온이 찾아옵니다. 신기하게도 톱질에만 집중하면 몸의 고단함조차 잊게 된다는데요. 최고의 보약인 셈이죠. 지금 어떤 톱 만드세요? 탄개톱인데 톱 그 나무를 캐는 거. 나무를 이렇게 있으면은 자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캐는 거. 판자 내리는 거. 기계가 대신하는 세상, 수제톱을 찾는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톱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없어. 광주도 나밖에 없어 지금. 한때 이곳 양동시장 인근에는 톱을 다루는 가게가 꽤 많았습니다. 대여섯 곳이 성업하며 저마다의 톱날을 세우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모두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이곳만이 홀로 남아 그 명맥을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명맥을 홀로 지켜온 공로. 세상은 감사함을 담아 그에게 상을 건넸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거 상 받는다는 생각도 못했죠. 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참 좋은 날도 있더만요. 당당히 한국인물사에도 등재됐습니다. 제가 참 영광스럽게 채택됐습니다. 장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된 거죠. 장인의 곁에는 그의 고단함을 시로 기록해준 든든한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바친 시 한 편을 장인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으실까요? 제가 나이가 있어나서 밑에 배우는 사람 보기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종돼 버리면 힘들 것 같은데. 전통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지막 소임을 준비합니다. 장인 지정으로 후계자를 양성할 토대를 다지는 중인데요. 제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톱으로서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장인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길을 걷는 우직함이 결국 역사가 된다는 진리. 정직한 땀방울이 만든 그 진리를 오늘 이곳 작은 공방에서 다시 배웁니다. 이 지역에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꼭 양복을 지어 입는 양복점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1970년대 후반부터 양복을 매만진 테일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그 기술을 익혔다고 하는데요. 50년 될까죠? 50년 넘었겠네. 정확하게는 안 따져봤는데. 맞춤 양복처럼 재단한 대로 살아가게 될 줄 알았던 인생. 지금도 생각하지만 다른 거 했었으면 다쳤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에? 다른 직업이나 했었으면 그래도 다쳤어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감사하고. 갑작스런 사고로 재봉틀을 돌려야 하는 두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한 50년대 핸드메이드 맞춤 전문 양복점을 하고 있는 윤봉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핸드메이드로 멋진 인생을 만들고 있는 윤봉구 테일러를 만나볼까요?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주인공의 양복점이 있습니다. 기술을 터득한 후 얻은 소중한 동지죠. 매장 매일 오죠. 쉬는 날 없습니까? 일요일 날도 이제 손님 약속하면 또 나와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양복을 만들고 있는 봉구 씨. 소처럼 성실한 그에게도 사실 지난 몇 년간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꽤 오랜 시간 문을 닫아두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친 지가 벌써 한 17년 됐는데요. 제가 병원 생활을 한 4년 6개월 하고
(1279년) 지방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주인공,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수술이 잘못됐죠. 그래서 또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사고 소송하는데 그게 또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 몸은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활동하는데 이제 저는 나아질까봐 좀이라도 나아질까봐 재활을 받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아니요 4년 6개월 병원에 있다가 그냥 퇴원했어요. 묵직한 휠체어를 타고 다시 양복점에 나온 건데요. 비록 다리는 쓸 수 없었지만 그에겐 노련한 두 손이 있었죠. 가게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재단을 못 해가지고 일어서도 못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뒀어요. 사람을 둬가지고 재단 좀 해주고 손님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없을 때 연습을 했지 뭐 재단하는 거 이거 자르는 거 연습을 해놓으니까 또 뒤더라고요. 손님 치수 재는 거. 직원이 없는 밤마다 홀로 서기를 연습한 붕구 씨. 그러나 아무리 연습을 해도 용기 내기 쉽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요. 저 밖에도 안 나갔어요. 여기만 있었지. 재진 것도 아닌데 밖에 나가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양복과의 운명은 13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연히 동네 형을 따라갔다가 양복 기술을 익히게 됐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가정형편을 못 다녔죠. 중학교를 못 가고 다른 데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옛날에는 뭐 공장이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복사라고 그래가지고 작업복 만드는 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신사북계통으로 갔지. 기초를 다진 그는 하의 만드는 법을 배운 후 더 욕심을 내 상의 만드는 법까지 터득한 건데요. 이게 좀 신기하고 쪼각쪼각 있어서 옷을 만드는 게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재단한 원단을 합쳐 멋진 양복을 탄생시키는 게 꼭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테일러란 직업을 꿈꾸게 된 건데요. 근데 옛날에 기술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옛날에는 막 다리미, 숫다리미 숯 피우고 막 이래갖고 막 손 만들고 기술도 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서울에 유명한 이성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명동에. 제가 그분한테 여기서 출퇴근 하면서 가서 배웠죠. 교통편이 좋지 않던 시절 서울 명동은 지금보다 더 긴 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 6, 7개월은 다닌 것 같아요. 좋은 손기술을 익힌 덕분인지 양복점을 열고부터 일은 술술 풀렸죠. 그때만 해도 양복을 지어 입던 시절이라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곳으로 왔다는데요. 그때만 해는 하루에 15벌씩 돼봤어요. 하루에 15벌도. 왜냐면 그때는 결혼식 하면 무조건 맞췄잖아. 그때는 기성복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주인공의 양복점은 청주시의 명물이 돼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설렘을 안고 붕구 씨를 찾았죠. 몇 년도에 그 기성복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하얀길이고 IMF 때 청주에 양복점이 엄청 많던 게 다 없어졌죠. 저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으니까 IMF 때도 꾸준했어요. 양복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저는 그때만 해서 꾸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만두고 여태까지 한 것 같아. 그렇게 이름을 날리던 테일러가 사고를 겪고 가게 안에만 있으니 주변에서도 그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때마다 오고 뭐 술 한잔 하자, 저녁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욕이 생기고 몸이 이렇지만 어디 가서 당당하게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들어와. 밥 먹었어? 먹었지. 양복점에 중마 고우들이 찾아왔는데요. 친한 친구.
보시지? 벌써 한 50년 됐 50년 전 친구지. 현대 하기 전이지. 그래. 방해받을 때 만났지, 방해받을 때. 친구들이 없었다면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운동생활이고 밖에도 못 나갔을지도 몰라. 이 친구들 없었으면은 맨날 이 안에만 있었을지 모르지. 수십 년의 세월이 무의미해지려던 순간 삶의 의미를 찾아준 소중한 존재. 계속 하라고 그랬죠. 양복점을 계속 하라고. 극복할 수 있는,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자기 장애라는 걸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죠. 그래서 친구분께서는 계속해라. 네. 가끔가다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이제 자꾸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잘. 모두 어려웠던 시절에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고민을 훌훌 털어내던 그때처럼 다시 일어서길 바랐죠. 친구들이나 퇴원해가지고 힘들 때 참 여러모로 좋은 말이죠. 고맙고. 이 정도 온 것도 다 친구들 덕분에 이 정도 온 것 같아. 오랜만에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실력 발휘를 하는 날, 규환 씨의 양복을 한 벌 맞춰주기로 했는데요. 처음 복귀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치수를 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키 큰 분, 엄청 큰 분들은 이제 의자 앉으시라고 그랬고 어깨 소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손님들을 다 이해를 해주시니까. 친구들은 다시 테일러로 날개를 단 풍구 씨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더 좋은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친구로서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양복점을 해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명인 양복점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오후 양복점 문을 닫고 주인공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사실 요즘 공사 다망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쪽 교통장애인 협회 거기 업무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가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금년 행사할 준비를 부의장들하고 이제 상의 좀 하려고. 중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봉구 씨.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됐답니다. 이곳에만 오면 본업을 잊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열정은 직원들에게도 자자합니다.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거의 협회 일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여기를 회장을 그만뒀을 때 그 사람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지. 그 사람 했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안 한 것만 못해요. 그래서 기왕 하려면은 열심히 해야지. 이곳에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또 장애가 생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요. 의견이 이렇게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그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독이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양복점의 명장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걸고 계시면서도 그 장애인 교통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도 참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본보기를 맞이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처럼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싶은 주인공. 그 마음을 응원하게 됩니다. 도와주시 않으면 저 혼자 하도 못해요. 그래갖고 너무나 참 생각 이루다가 너무 참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라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양복점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 그런 설렘을 함께할 수 있는 이 테일러란 직업으로 일할 수 있음에 봉구 씨는 그저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다치고 그래도 이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황송한 거지.
저는 그걸 매일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두 손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꼭 맞는 양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특별한 날마다 꺼내게 될 테죠. 이거는 제가 건강 허락하는데 끝까지 할 거고, 지금은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무슨 좀 더 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삶이 맞춤 양복처럼 계획에 꼭 맞게 지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윤봉구 테일러처럼 희망을 담은 원단으로 조금만 손을 보면 언제든지 내 힘으로 행복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예부터 우리 민족에게 활은 삶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위상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럼에도 전통의 맥을 꿋꿋이 지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화살이라는 것은 고든 화살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곱고 발라야만 목표까지 가는데 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지 않을까 합니다. 전통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전승교육사 김철호 씨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이곳에는 자연이 선물한 귀한 재료들이 주인공의 선택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대나무가 아니고 굵은 대나무가 아니고 신우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대나무인데 이것이 바닷가 쪽에서는 해풍을 많이 맞고 자란 신우대만을 저희가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거친 대나무가 매끄러운 살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집스러운 성질을 잠재우는 작업입니다. 잘 말린 대나무를 8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내는 겁니다. 이렇게 불 앞에서 작업에 집중하고 있노라면 그는 종종 어린 시절 기억에 빠지곤 한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살을 만들던 풍경은 철호 씨의 가장 오랜 기억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예. 지금 어린이집 다닐 정도 나이 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나이 때도 그 대나무에 눈을 따거나 아니면 껍질을 벗기거나 이부자리 펴고 거기가 이제 공장이 돼요. 예. 그러면 같이 좀 도와줘야 되고. 철호 씨의 스승은 무형문화재이자 지독한 장인이었던 선친 고 김기 선생입니다. 반백년 넘게 한 길만을 걸어온 아버지의 뒷모습은 그에게 거대한 산과도 같았는데요. 화살 한 발에 실린 100번 이상의 손길. 그 고단한 공정을 이어가는 건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오롯이 담고 싶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다른 곳 안 보고 오로지 화살 만드는 일만 평생 전념하셨거든요. 그 생계에도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고난도 많으셨어요. 요즘에 화살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 전통 화살을 지켜나간다는 게. 저도 이제 물론 그 일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 아버님을 그 삶을 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이 닿을수록 투박했던 대나무는 비단처럼 매끄러운 피부를 갖게 됩니다. 화살의 뒷부분인 오니를 깎고 습기를 막는 도피를 입히는 과정마다 정교함은 극에 달하죠.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절대 현을 여러 번 끼워내도 이게 부러지거나 잘못된 일이 없이 단단하게 이렇게 온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게 되죠.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을 차례. 날카로운 촉을 달아 비행의 무게를 잡으면 마침내 전통 죽시 한 발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장인은 화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백 년 전 유물부터 오늘날의 화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광양에서 이렇게 아버님 그 윗대
조상들이 만들어왔던 어떤 그런 전통적인 활과 화살들을 전승되어 온 활과 화살들을 이제 복원해 놓은 곳이고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제가 이렇게 그 복원된 화살들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봄부터 가을 사이엔 체험 프로그램도 다수 진행하고 궁금했던 화살에 대해 배우고 만들고 써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 갑니다. 어린 손들로 이어지는 전통의 불씨. 주인공이 SNS와 체험관을 통해 쉼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수교육관 내에 있는 활터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만든 화살을 점검도 하고 또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활쏘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공간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 위로 긴장감이 흐릅니다. 손을 떠난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는 순간 장인의 진심도 함께 날아갑니다. 앞으로 이제 그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주셨듯이 저도 이제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죠. 이 전통을 이어갈 사람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안수해야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곱게 펴낸 화살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듯 철호 씨는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반듯하게 펴내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의 불씨를 다음 세대에게 건네기 위해서 그의 하루는 오늘도 그렇게 이어집니다.